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험이 있었죠? 자, 2013년도 9급 시험입니다. 자, 행정법 문제. 물론 이제 다른 과목과 관련돼서 난이도를 본다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래요. 물론 제한된 시간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점이 있겠죠. 모든 것은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길게 어려운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사법시험 이런 고시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안에서 약간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거의 드물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절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더구나 판례는 절대 바꾸면 안 되죠. 바꾸면 그것은 오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를 분석하니까 전부 다 판례죠. 거의 20문제에서 17, 18문제는 판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몰라도 판례의 결론, 예를 들어서 핵심어 단어, 그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문제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죠. 1번 행정의 부관. 부관에 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부담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차례권의 유보. 유보된 사유가 발생했어도 무조건 오토가 아니죠. 자동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일반 원칙을 준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거죠. 맞는 지문이고. 3번 틀렸죠. 행정청이 부과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은 부담 또한 단독행위로서 행정행위로서 본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건 아니죠. 틀렸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나왔던 겁니다. 4번 맞는 지문이죠. 사후에도 부감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허가를 해주고 2개월, 3개월 뒤에 여러 가지 영업시간을 제한해도 되겠죠. 아무 상대방이 네 또는 법률에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사후에도 얼마든지 부과는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신뢰보 원칙.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죠. 신뢰보 원칙. 거짓말 하나 안 치고 한 문제 빼고 19문제가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 나왔던 거죠. 안 나온 게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먼저 보죠. 먼저 무효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촉상 없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번복할 수 있어. 왜냐? 민원 예비심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비심사, 예비밑줄이요. 그러니까 이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잠깐 잠정적으로 얘기해 준 거죠. 나중에 번복해서 우리 국민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건의할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무효. 그 다음에 일반론적인 견해, 저촉상 없음, 민원 예비심사, 총무과 민원팀장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뢰보호가 정되지 않은 거죠. 뭐 쉽게 정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2번 종교회관, 종교법인 이긴 사건이죠. 그 다음 총무과 민원팀장이 말한 거 신뢰보호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1년 10개월 사건은 신뢰보호가 안 되죠.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 뒤 3년 뒤에 면허 취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뢰보호에 반한 거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기꾼 안 되죠. 그죠? 33년 하사관 사건, 그 다음 20년 행정서사 사건,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 뭐 우리가 학벌과 관련된 부분도 사기, 또 LPG 충전소 100m 거물주 사건 동의를 받지 않아가지고 허가를 받은 경우 나중에 취소하니까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냐? 없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거 쉽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는 다 지문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핵심어 있죠. 그것만 놓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바꾸면 어떨까? 절대 바꾸지 않아요. 사법시험에서 한두 문제는 바꿔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안 바꿔요. 그리고 사법시험도 바꾸는 문제가 극히 드물어요. 왜? 바꿨다가 잘못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100% 장담합니다. 그 다음 3번 행정 절차법에 없는 거 많죠. 행정계획,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그 다음 확약 뭐 이런 것도 이론만 공부했던 거잖아요. 실제로 행정 절차법에 없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4번 확약. 확약은 약속이죠. 공권력이 없어요. 행정이 아닙니다. 엄면 우선순위에 관한 결정,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죠. 확약이죠. 처분성이 없습니다. 소송할 수 없죠. 그래서 4번 엄면 우선순위 결정. 자, 이것은 공정력과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확약은 자동이죠. 오토죠. 확약을 하고 나중에 확약과 반환 어떤 처분하게 되면 확약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거죠. 별도의 의사표시를 묻지 않다 이거죠. 또 사정 변경에서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은 4번이 틀렸죠. 문제 3번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비례원칙. 이거 2012년도 11월 달에 나온 판례입니다. 1번 판례죠. 1번이 틀렸죠. 먼저 비례원칙 옳지 않은 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자, 2항. 자, 그럼 도로교통법 제44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제44조가 뭐냐? 안전운전이죠. 다시 말해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법이냐? 도로교통법 제44조 에는 음주운전한 전과도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 도로교통법, 자, 음주운전 하게 되면은 그 음주운전 했던 것도 역시 포함돼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심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과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법이죠.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도로교통과 관련된 것, 음주운전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센 것이 아니다. 원래는 법을 불속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불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반도 아니라 이거죠. 자, 정 모른다 하더라도 2번, 3번, 4번이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잖아요. 이렇게 눈치 잡아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 비례원칙 똑같은 말 상당수 원칙이죠. 상당수 원칙 똑같은 말로 고용가 사익을 비교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침행정, 급부행정, 비례원칙, 법의 일반 원칙, 이것은 평등원칙 전부 다 모든 우리 행정에 적용되는 하나의 왕자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조리, 법의 일반 원칙 다 똑같은 말이죠. 공법사법 묻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 당연히 행정지도 원칙으로 비례원칙이 있는 거죠. 너무 세게 하지 말아요, 그죠? 자, 아주 뭐 좋은 문제죠. 그래서 1번 같은 것은 설령 1번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답을 고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 판례태도 옳은 것은 1번 처분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 처분은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기는 경우도 원고적기 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죠. 묻지 않습니다. A 외에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상 이기는 자는 무조건 원고가 될 수 있는 거죠. 2번 무효등 확인 소송. 자, 무효 확인 소송. 옛날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최후점에 제기하라 이거죠. 무조건 무효등 확인 소송 제기하면 안 돼요. 다른 소송 안 될 때 나중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라. 그게 2차적인 수단이죠. 똑같은 말로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요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천만의 말씀. 이제는 무효등 확인 소송은 2차적으로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제기도 된다. 그래서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 모르면은 무효등 확인 소송은 이제는 무대뽀로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따져볼 필요 없어요. 뭐 보충성이 원칙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 소송 등과 같은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볼 필요 없이 무조건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우리 그 경업자 소송, 정혼자 소송 서로 경쟁 관계인 경우 언제든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심한 경쟁이 있으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부분, 시내버스, 시외버스, 선박, 자동차 하고 있는데 또 인근에다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선박, 자동차 자 특허해지면은 기존 업자하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질문이죠. 4번 많이 했던 거죠. 뭐 백발백중 아니겠습니까? 그린벨트 어느 적은 해제해주고 어느 적은 해주지 않았다 합시다. 자 이런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것은 고도 정책적 전문적인 분야죠. 그린벨트 해제 안 해줬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소송할 수 있습니까? 그건 소송할 수 없어요. 반사이익이 불가하다 이거죠. 목욕탕, 그린벨트 해제,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뭐 이런 것들, 음식점, 유기장,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사적 이익이 불가하다. 석탄 가공업, 양곡 가공업, 사료 제조업, 자 끝.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사적 이익이죠. 얼마나 쉽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례입니다. 판례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살짝 알고만 있으면 좋습니다. 7번 행정입법 법적 성질 수없이 많이 했던 거죠. 시행령으로 끝난 것은 시행령 별표, 별표는 처벌 규정이죠. 시행령 플러스 별표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죠. 시행규칙 별표 국민을 구속할 수 없는 행정규칙이죠. 물론 예외 있습니다. 예외 3개 빼고는 전부 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거죠. 두 번째 시행령에 규정된 별표, 처벌 규정은 대통령이 만들기 때문에 법규명령이죠. 근데 너무나 세게 보면 안 돼요. 하여튼 정액으로 볼 건가, 최고한도인가, 최고한도로 봐야 되겠죠. 청소년을 고용하다가 들키면은 800만 원 과징 부과하겠다. 그럼 2명 고용했어요. 그러면은 1,800만 원 부과할까요? 1,800만 원 이하로 부과할까요? 1,800만 원 이하로 부과한다고 해야 되겠죠. 별표지만 너무 세게 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2번 틀렸죠. 정액이다 해서 틀린 질문이죠. 최고 한도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3번 뭐 재산 제재 사무 체류 규정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교통 시행규칙 별표, 시행규칙 별표 사람을 그죠? 시행규칙이니까는 장관이 만든 거죠. 장관이 만든 별표 처벌 규정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7번은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처분에 대한 설명.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문제 1번.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면 행정청에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에 대한 행정작용이다. 여기서 구체적이란 말 빼고 추상적이란 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맞는 질문이죠. 구체적. 자, 2번. 자, 군의관은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의관은 신체 등급 놓고 소송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지방병무청장. 자, 이 지방병무청장은 행정청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은 그것은 공권력을 보는 거죠. 그럼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틀렸죠.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 권리 의무에 이런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통치행위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면 용서 못해. 행정규칙은 국민하고는 전혀 무관해. 그러나 행정규칙이라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했다. 또는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면 무조건 소송감이 되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 말들 하면 무조건 소송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죠. 8번 행정소송법상 그 다음에 그 8번은 4번 틀렸고 9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하는 규정 중 부작위 위법 파견 소송 준용된 것은 뭐로 고르면 행정심판 우리 무당이죠. 무당 무효등황 소송 당사자 소송 이 두 가지는 전치 X 암기했잖아요. 무당 전치 X 행정심판이 필요적인 행정심판하는 제도가 아예 없어요. 무당은. 2번 제소기간 부작위 위법 파견 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부작위 위법 파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기일세 받는 날부터 90일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소기한이 있긴 있는 거죠. 집행정지 거부하고 부작위 위법 파견 소송은 집행정지 안 돼요. 사정판결 사치만 직사하죠. 무효동 확인 소송만 그죠? 아니 무효동 확인 소송. 그냥 다시 말해서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 그죠?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치만 직사 암기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즉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된 것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 기억, 행정심판과 관계, 니은 제소기간, 니을 사정판결, 그 다음에 미음은 거부처분한 취소 판결의 간직강제죠. 여기서는 기억번하고 니은하고 미음번이 맞겠습니다. 기억, 니은, 미음. 기억, 니은, 미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정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사치만 직사. 나머지 건 몰라도 쉽게 풀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라는 간접강제. 자, 이것도 역시 인정되는 거죠. 자, 무효에서는 인정되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9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그 다음, 그래서 9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이죠. 옳지 않은 것은. 자, 돈, 국고작용, 똑같은 말로 사경직작용은 공무집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교통신호기. 신호기 잘못돼서 사고 나면은 신호기는 누가 관리하는 거죠? 경찰이 관리하는 거죠. 비용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누가 위임한 겁니까요? 지방자치장이 위임한 거죠. 사고 나면은 역시 설치 관리자와 그 다음 비용 부담자가 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 소송이 취소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허가를 안 해줬어. 거부했어. 열받아서 소송한 거죠. 거부 위법이다. 취소하라. 그럼 거부했던 공무원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항고 소송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공무원 행위가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재산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은 양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생명신체로 인한 국가배상은 양도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11번 행정법 일반 원칙이죠. 판례에서도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먼저 1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자 평등 원칙과 신뢰보 원칙을 행정의 자유구속 원칙으로 삼고 있다. 맞는 질문이고 우리 기부 체납 다 안 돼. 뭘 해줄 테니까 기부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65세도 공동주택, 간선시설, 진입도로 사건은 기부해라 적법이죠. 나머지 기부는 다 그죠? 위법이 되는 거죠. 토지하고 기숙사 건물과 관련된 기부 사건이죠. 그래서 2번과 3번 맞는 질문이죠. 3번이 틀렸죠. 위협한 불법적인 행위는
그죠? 자의구속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12번 행정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대통령, 장관, 법무장관, 그 다음에 뭐 도지사, 목포시장, 경찰서장, 뭐 군수, 자, 이런 것들은 장으로 끝난 것은 행정청이 되는 거죠. 주체가 되지 않죠. 그래서 12번은 4번이 틀렸죠. 4번은 항고소송 피고가 되겠죠.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12번 문제도 이렇게도 물어보겠죠. 다음 중 항고소송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물어보면 4번이 되겠죠. 행정청. 뭐 수없이 많이 했던 거죠. 그 다음 13번 행정 실효성 확보수단. 자, 영업정지, 영업 취소에 대해서 가름해서 부과하는 거죠. 가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내가 과징금을 했잖아요. 영업정지, 영업 취소해버리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사냐 이 말이야. 약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마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동차, 교통, 그죠? 시내버스, 시외버스 위반했다 하더라도 영업정, 영업 취소해버리면 대중생활에 큰 위험을 주기 때문에 불편 주죠.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10억, 20억, 5억, 1000만 원 때리는 거죠. 이게 바로 과징금이죠. 가름자 밑줄, 과징금 밑줄. 뭐 수없이 했던 거죠. 14번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를 구분하는 전통적 개념에 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어떤 거 있냐면은 즉시 강제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강제는 일단 해. 안 하면은 곧바로 이제 실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냐 경고하지 않냐. 자, 이 말을 갖다가 의무 이행을 명하냐 명하지 않냐 이거죠. 참 쉬운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1번 출입국관리법상 애국인 등록금을 위반한 사람이란 강제 퇴거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자, 1번이 맞는 답이고 2번, 3번, 4번. 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즉시 해야 되겠죠. 자, 1번은 일단 경고를 하는 거죠. 자, 2번, 3번, 4번. 자, 이것은 똑같은 거고 1번이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행정행위 효력에 관한 판례 입장이죠. 옳은 것은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이게 있죠. 4번 봐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4번은 틀린 답입니다. 대집행이 완료되면은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소의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요? 없죠. 자,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은 그 처분은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이 미리 그 행정처분은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앞에는 맞는 질문이죠. 그럼 그 행정처분은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이 그 행정처분을 위법인 이유로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국가배상은 위법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도 그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인 경우, 그죠? 취소인 경우, 무효인 경우 두 가지 나눠보는 거죠. 자, 위법성을 판단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취소 판결이 나와야만이 법원 가서 소송 제기할 때 법원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건 아니죠. 위법성은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다 이거죠. 무효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잖아요. 즉 취소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도 즉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법성, 국가배상, 손해배상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우리 다 했던 행정효력, 공정력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먼저 1번 구 도시계획법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다 판례 문제입니다.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고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면은 그죠? 인정되는 한 동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판례 문제입니다. 2번도 판례 문제고 3번도 판례 문제고 특히 3번 문제 수입업자가 아닌데 거짓말로 수입 신고해가지고 수입 허가를 받은 거죠. 모르고 관공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근데 관공서가는 중대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죠. 경미한 하자죠. 그래서 법원 가서 이제 끌려간 거죠. 무면허 수입죄. 법원이 재판할 수 있냐? 취소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뭐 그 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가 안 되듯이 무면허 수입죄도 되지 않습니다.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세금이 1억인데 1억 5천 냈던 거죠. 5천 냈다 해서 무조건 세무서가 부당하게 취한 건 아니죠. 세무서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취소 판결하든지 아니면 법원서 취소 판결이 나오든지 아무튼 취소가 돼야만이 그때 부당이익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억인데 1억 5천 내가지고 법원 가서 소송해가지고 부당이익 반환 청구해도 법원이 야 5천만 원 돌려달라라고 판결 못한 거죠. 효력을 판단할 수 없다. 자, 부당이익을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다 판례입니다. 다 맞는 지문이죠. 4번 틀렸고요. 16번 행정소송 심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죠. 먼저 원고가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을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인적 관련도가 달라졌고 물적 관련도가 달라졌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행정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 청구인과 행정소송 청구인 꼭 일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1번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는지 보죠. 원처분주의, 예외적으로 재결 놓고 소송하는 거죠. 그럼 원칙은 원처분 놓고 소송해야 되겠죠. 재결은 예외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16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4번도 맞는 지문이죠. 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까? 있죠. 바로 동종사건, 그 다음에 단계별 잘못 알릴 때 이미 재결이 나온 경우. 동그라미 4번 되겠죠. 동그라미 3번. 중사 60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곧바로 법원 갈 수 있는 거죠. 재결을 거치자. 재결 나오지 않고 행정심판 거치는데 재결이 나오지 않고 기다리다 못 기다리기 때문에 곧바로 법원도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중대한 사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 경과한 경우, 그렇죠? 그래서 중사 60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법원 갈 수 있다 이거죠. 뭐 이게 다 주는 문제잖아요. 중대한 사유. 뭐 그래서 16번은 2번이 틀렸고 17번.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호사항이라는 법률이죠. 옳지 않은 건 너무 쉽잖아요. 먼저 1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럼 사업시행자 보상이죠. 누가 보상하는 겁니까? 2번.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 그러니까 내가 수몰지역에 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 저 땅 동일한 소유자가 여러 가지 물건 가지고 있으면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1,500, 2,000 준다고 하는 거 일괄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일괄 보상. 뭐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주겠다 이 말이죠. 세트로 묶어서. 2번 맞고 3번. 재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 당시 기준되는 거죠. 그죠? 협의했을 때는 협의 당시 가격이지만은 협의가 아니고 이제 재결에 의해서 할 때는 재결 당시 가격이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 가격이 변동했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한다 같은 점이 있죠. 고려하지 않아요. 재결 당시 가격이 기준이 되겠지만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가격이 등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 그런 것들은 재결 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은 토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 남아있는 자투리 땅 잔지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 이 손실과 이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이거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했던 거죠. 우리 그림으로 댐 공사에 많이 했던 거죠. 댐 공사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할 때 이 부분이 다 이해가 갈 겁니다. 댐 공사할 때 공익사업 너무 많이 했던 지문이죠. 상계할 수 없다.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지문만 가지고도 찾아낸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일괄보상, 그죠? 일시불, 뭐 있잖아요. 선불, 금전보상, 그죠? 잔여지 보상, 영업보상,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보상, 그 다음에 기업자 수용건설, 국가 수용건설이 아니고, 그 다음 또 뭘까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18번. 질서위반의 규제법. 과태료죠? 옳지 않은 건. 자, 행정청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변경된 신법이죠. 신법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과태료 징수 집행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태료 내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입해가지고 과태료 10만 원이 나왔던 거죠. 재판받고 있는 가정 속에서 이제는 쓰레기를 무단 투입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법이 바뀌어버린 거야. 바뀌면은 어디 될까요? 난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이제 10만 원 쓰레기를 무단 투입해가지고 과태료 10만 원이 나왔던 거죠. 이미 확정됐어. 이제 내야 돼. 예, 언제까지? 9월 1일까지.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과태료 쓰레기를 무단 투입하면 과태료가 폐지가 돼버린 거야. 이제 처벌하잖아. 그 법이 폐지가 된 거야. 그럼 이미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폐지된 경우는 나는 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면제되는 거죠. 돈 안 내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5만 원으로 바뀐 경우는 그때는 10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법이 변경되는데 그것이 금액이 변경되면 난 도움을 못 받아. 그러나 그 법이 아니 폐지가 돼버린 거야. 처벌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는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나는 돈 안 내도 된다 이거죠. 면제된다 이거죠. 그래서 1번 틀렸죠.
과태료 부과할 때는 서면으로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여유를 10일 이상, 그죠?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 의견 진술에 기를 줘야 된다. 뭐 이거죠. 내가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뭐 욕으로 해서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욕을 내가 못 하겠으니까 안 하겠지만은 내가 욕으로 딱딱 해줬잖아요. 욕을 하면 다 된다고. 이것은, 이런 것들 숫자는 다 물어봐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간혹 바꿔서 물어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행정적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자는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돼요. 행정청은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과태료도 고의 가실이 있어야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번 1번 틀렸죠. 19번. 자, 행정정보공개. 사법시험 2차 답안지 공개합니다. 비공개 아니에요. 그러나 치과의사시험지는 비공개 되겠죠. 2번. 2번이 옳은 지문이죠. 1번 틀렸고 2번 맞습니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조례는 법률이나 헌법에 구체 유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지방자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정도 하시는 거죠. 꼭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꼭 유임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죠. 3번 틀렸죠. 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람에 관해 근무한 근무 보고서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근무 보고서는 공개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은 비공개입니다. 했잖아요. 많이. 공개, 비공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2번이 옳죠. 그다음 20번. 행정이 하자에 관한 서면이 옳지 않은 것은. 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이 법이 위헌 결정 났습니다. 그럼 그 결정 나기 전에 행한 처분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꼴이 되겠죠. 이 A라고 한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났던 거죠. 근데 이 A라는 법 가지고 자, 뭐 예를 들어서 2013년 3월 1일 날 위헌 결정 났어요. 근데 이 법에 2013년 1월 달에 이 법으로 어떤 허가라든가 특허, 뭐 어떤 처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미 이 법은 뭐 허가를 거부하거나 어떤 처분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법이 나중에 3월 1일 날 유효 결정 난 거죠. 그럼 유효 결정 나면 유효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이 처분은 뭐냐? 이제 이 처분은 취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취소 사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분에 관해서 열받은 사람은 그죠?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이 나중에 유효 결정 맞았기 때문에 그죠? 뭐 허가를 안 해줬다, 뭐 거부했다, 열받으면은 법원 가서 소송하겠죠. 소송. 그때는 그죠? 90일 혹은 190일 또는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기간. 만약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요? 기간이 경과하면 안 되죠. 기간이 경과해버리면은 유언 결정 나면은 그죠? 얼른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근데 90일 1년 지나버리면 여기서 어떡하냐 이거죠. 자, 이런 경우 한번 읽어봅시다.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취소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당연히 뭡니까? 이런 경우는 각하하는 거죠. 각하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건 어떤 걸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본 거죠. 취소 사유죠. 그러면 자, 이 녀석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기간이 경과했는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경과해버리면은 일반적으로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무효등 확인 소송은 기간이 준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과연 뭐 어떤 거 하냐 말이야. 이 사람이 이제 편법을 쓰는 거야. 무효등 확인 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는 뭘 할까 이거죠. 법원에서는 그러면 위헌 결정 전에 행한 처분이 무효냐 취소냐를 갖다가 판단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뭐로 보는 겁니까요? 취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무효 소송 제기하면 안 돼 하고 기각하는 겁니다.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는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야. 일부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취소하게 되면 각하당하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는 이제 이 처분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갖다 심리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야, 안 된다 이 소송은 하고 기각하는 거죠. 각하가 아니라 이거죠. 자, 이건 이것 갖고만 장난치지 다른 것 장난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각하가 아니라 기각한다고 해야 돼요. 기각하고 각하 장난친 것이 우리 행정법에서 5개밖에 없어요. 5개만 알면 돼요. 사정판결 기각. 그잖아요? 그 다음에 재결 가지고 소송한 경우 기각.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재량 가지고 소송한 경우 그것도 기각. 이것도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각. 딱 5개입니다. 5개 외에는 없어요. 각하 5개, 기각 5개. 외우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동그라미 3번. 왜 틀렸냐? 마지막 각하냐 기각이냐? 본 순간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4번 다 맞는 지문이죠. 이번에 봤던 우리 국가직 시험 문제는 정말로 쉽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지문이 길죠? 지문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더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만 읽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하고 공부를 많이 했죠. 제가 여기서 거의 19문제를 다 적중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핵무기같이 요약만 잡아서 그대로 공격했잖아요. 그죠? 막판 정리하면서 계속 공격한 겁니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